이번 시간에는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운법이라는 것은 운명을 고친다, 뭐 타고난 운명 또는 타고난 사주팔자를 고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명리 선생님들이 개운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을 하면은 이 그 어떤 불운이라든가 흉운을 이런 것을 이제 완전히 탈피할 수 있고 그 나쁜 운들을 좋은 운으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개운법을 쓴다고 해서 내가 타고난 운명을 완전하게 뜯어 고쳐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타고났을 때 이미 나무로 말할 것 같다면 뭐 참나무라든가 또는 뭐 소나무라든가 뭐 떡갈나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태어나는 순간에. 그런데 뭐 고쳐가지고 참나무가 뭐 이렇게 소나무가 된다든가 이런 식의 개운이 되는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참나무 중에서도 어떤 참나무가 될 것이냐, 소나무 중에서도 석가래가 될 것이냐, 대들보가 될 것이냐, 기둥이 될 것이냐, 이런 것, 또는 뭐 작은 소나무라면 이제 분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왕의 기둥용이었다면 기둥 중에서도 좋은 기둥이 될 수 있고, 석가래라면 석가래 중에서도 좋은 석가래의 소나무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잘 전지하고 따듬는다면. 그런 정도지, 뭐 예를 들어서 이 소나무 중에서도 분재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타고난 사주를 갑자기 대들보가 되게 한다든가, 또는 대들보로 타고나는 나무를 분재용으로 아주 이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운법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은 개운법에 대해서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개운으로 그렇게 많은 사주팔자를 뜯어 고쳐가 근원적으로 고쳐서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그걸 알고 이 개운법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든지 그렇다면 개운법으로 모든 걸 뜯어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다 대통령 할 수 있고 다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를 참나무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식의 그 근원적인 어떤 변경, 이런 것들은 개운법 을 아무리 써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나무로 태어났으면 소나무로서 그 소나무도 종류가 다르죠. 기둥이 될 거냐, 석가래가 될 거냐, 뭐 또는 대들보가 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좋은 대들보, 좀 더 좋은 기둥, 이런 식으로는 다듬어 갈 수 있다. 개운법을 잘 쓰면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고, 사주에서 개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로 이제 흉운을 만났을 때인데, 개운을 잘 적용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흉운을 만났다 그러면 이 흉운을 어떻게 반감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그 흉이 없어지게는 할 수 없지만은 굉장히 완화시킬 수 있다. 많은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는 그것을 반감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고, 기란운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을 배가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훨씬 좋게,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는 거라 하면은 100원의 매출을 낼 거라면은 뭐 150원의 매출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이 뭐 간단하게 조금 뭐 하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근원적으로 쉬운 일들도 아니고, 또 뭐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운명을 바꾼다는 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흉운은 반감시키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기란운은 그 운을 배가시키고 더욱 증폭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완전히 근원적으로 뜯어 고쳐서 어떤 흉운이 오는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흉운을 만났을 때 뭐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흉운이다 그러면은 손가락이 부러지게 하거나 뭐 팔이 부러지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완화시켜서, 또는 다른 부분이 손상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것도 쉽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굉장한 노력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뭐 슬쩍 뭐 요즘에 할 때 뭐 빨간 속옷을 입고 다니라든가 뭐 이런
그런 걸로 바뀌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바뀌면은 다 대통령하고 다 재벌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는 일어나지 않고 이런 지금 오늘 제시하는 이런 방법들이 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고 반감될 수 있고 또는 배가 될 수 있고 증폭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개운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개운법을 제가 이렇게 적극적 개운법과 소극적 개운법으로 나눴어요. 나눠놨는데 먼저 적극적 개운법으로는 직업적인 물상대체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어떤 운을 만났을 때 그것이 흉운이든 기운이든 간에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원사주를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운을 고치는 겁니다. 운명을 개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럼 먼저 직업적 물상대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직업적 물상대체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살, 50살 이렇게 된 사람들은 직업적 물상대체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처음 직업을 선택하는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나 20대 초반, 뭐 20대 뭐 한 중반까지도 되겠죠. 이런 쪽에 속하는 연령, 젊은 시절에는 직업적인 물상대체로 사주의 흠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강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 외의 경우는 이제 다 이건 개별적인 파격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운들 또는 이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먼저 직업적인 물상대체 이 부분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 직업적 물상대체와 파격 요소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일단 그래서 적극적인 개운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 후에 이제 따로 소극적인 개운법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적인 물상대체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나이가 어리는 시절, 그러니까 20대 이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30대까지 들어가면 직업적 물상대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개운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그나마 흉문을 만나거나 했을 때 훨씬 더 대응이 용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직업적 물상대체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왜 그러냐면 젊은 나이에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춘기 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라면 고등학생이라면 문과와 이과가 정해진단 말입니다. 문과 이과 이런 데서부터 벌써 방향이 정해지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과를 선택하면 내가 공대를 갈 것이냐 그냥 의대를 갈 것이냐 또는 기타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를 간다는 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때 직업이 거의 반쯤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40대, 50대 돼가지고는 직업적인 물상대체는 굉장히, 물론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업적 물상대체가 어느 정도 되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회사원인데 회사원으로서 서류 문서를 다루는 회사원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내가 용접공이 되겠다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 물상대체는 나이가 들었는 30대 이후에부터는 되게 쉽지가 않고 또 그것이 직업적 물상대체를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권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사주 격국에서 이 사주가 파격되어 있는 사주 그 사주에 무엇이 있었을 때 이 파격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느냐 그 부족한 부분 부족한 음양 오행의 기운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단편적이지만은 장기적인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적극적인 개운법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법으로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직업적인 물상대책. 이거 이제 직업적인 물상대책 두 가지 예를 제가 이렇게 실어 놨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첫 번째 사주, 만약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주는 이제 상관격에서 이게 정관과 이제 편제를 보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해월 신금이기 때문에 상관격이죠. 그래서 용신이 상관이 되겠습니다. 상관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정관과 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관경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상관경관 위화백단,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상관경관 위화백단 그랬어요. 위화백단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된다 이랬습니다. 상관이 정관을 보면은 100가지 화의 단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대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원사주가 이제 파격된 사주인데 상관격의 파격 사주죠.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직업적인 물상을 어떻게 해갈까요? 그럼 죽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의 사주는 그 직업적 물상 대체를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30세 이전 또는 사춘기의 학생이라면은 또는 20대 초반의 학생이라면 직업적 물상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정관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직업,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람은 이제 재성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상관생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간다면은 조직에 얽매이지 말고 승진을 해야 된다든가 사람과의 관계, 대인관계가 중요시되는 그런 일들에 종사하지 않는다면은 무난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평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주는 반드시 조직이나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분야, 그런 것들은 조직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전혀 조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든가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물론 여기도 이제 조직이 있고 계급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혼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에는 이제 조직이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기술 계통, 기술 계통의 직업에 이제 종사했을 때는 기술자들은 그렇게 많은 조직에 부대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직장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직장을 고를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사주라면은 이거는 이제 해월 간목이니까 편인격인데 임수가 떠가지고 편인이 용신이 돼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계수도 있고 병화도 있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보통 편인투식 격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이 계수가 큰 사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로 인해서 식신이라는 병화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사주가 돼서 까딱하면 이제 파격으로 흘러버릴 수 있는 그런 사주죠. 지금 현재 상태도 이제 사실상 거의 파격이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사주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사람은 일단 이 식신을 잘 쓰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계수를 제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죠? 무토나 뭐 기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병화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화학 기운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식상의 기운을 북돋우는 그런 식으로 직업적 물상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 물상 대체를 이런 구조의 사주가 하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조직보다는 많은 대중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는 일들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작가를 한다든가 어떤 강연과 관련된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들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직에 얽매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그 어떤 지식을 활용해서 세상에 베풀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어떤 일 또는 뭐 연예인이라든가
연예인이라든가 연예인도 가능하죠. 연예인이라든가 뭐 학자 이런 계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월급 받아서 사는 일반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렇게 방향을 들어가면 이런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업적인 물상대체로 이런 구조의 사주들은 어린 시절에 만약에 한다면은 직업적으로 잘 선택해 간다면은 굉장히 이런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뭔가를 설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같은 것도 가능하죠. 정치인 또는 작가 뭐 이런 것들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직업적인 물상대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방향을 선회해서 직업적 물상대체로 어떤 직업을 골라야 되느냐. 40세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이거를 갑자기 하기가 직업적으로 뭐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죠. 직업이라는 거는 긴 세월 동안 그 사람에게 축적되어 있는 어떤 노하우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갑자기 직장인이 뭐 어떤 전문직으로 바뀌거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 직장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진로를 선택할 때 진행해 나간다면은 직업적 물상대체는 근원적인 거의 근원적인 개운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조금 전에 제가 시작할 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개운법을 쓴다고 해서 운명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직업적 물상대체를 잘 한다면은 거의 이거는 상당히 근원적인 부분에 접근할 정도로 잘 직업을 선택해서 그 흉한 운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적극적 개운법에서 두 번째 코스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원사주가 파격되어 있는 경우 또는 운에서 와서 파격될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예를 제가 샘플로 그냥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걸 한번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파격의 요소를 제거한다 이랬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상관격인데 상관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그래서 상관경관으로 이것도 파격된 사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운에서 이렇게 그 원사주가 이렇게 병화가 상관격에 병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운에서도 이렇게 병화가 올 수가 있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원사주에는 병화가 없는데 운에서 상관격인데 병화 정관을 만날 때 어떻게 이거를 그 개운을 시킬 거냐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를 이제 정관이 이제 죽게 되니까 정관을 살려야 되는데 이걸 살리려면은 목기가 필요하죠. 목기 목의 기운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서는 재성에 해당됩니다. 재성. 그래서 이 사람은 제일 첫 번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남자라면은 처가 되겠죠. 처의 도움을 늘 받아야 됩니다. 처에 의지하고 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부인의 말을 잘 들으면은 이런 운들을 만나. 그러니까 원사주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운에서 원사주에서는 병화가 없지만 운에서 병화가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런 운들에는 그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부인이 하자는 대로 하거나 그 부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이 상관과 정관을 사이를 통관시킬 수 있는 것은 재성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부친이죠. 부친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부친에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친 아버지가 좀 해결해 주기를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잘 해결이 되죠. 또 그 외에는 뭡니까?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한 일들이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쓰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명예에 손상이 오지 않는 그런 운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또 하나는 이제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의존해야 되니까 자식에게 의지하면 되죠. 아들이든 딸이든 거기에 의지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화가 운에서 올 것 같으면은 이게 정임합을 함으로써 문제가 결국은 이제 그
관살 혼잡이 되면서 그게 해소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병화가 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이런 구조의 사주는 이제 처에게 의존하거나 부친에게 의존하거나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 운에는 원사주에서는 항상 처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명예가 보존되고 내가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게 흘러갈 수 있다. 또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은 부친 아버지의 도움 그런 것들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파격인 사주, 이런 것들은 이제 신월 간목에 경금이 투관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칠살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칠살이 용신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병화, 식신과 편인, 임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파격됐습니다. 거식호살로 파격이 됐어요. 거식호살로 파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임수가 큰 사주의 병이 될 수 있는데 임수가 원사주였고 운에서 임수가 올 때도 이런 구조에서 원사주는 임수가 없고 운에서 임수가 오는 해 어떤 특정한 해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사주가 작년 같은 해죠. 이민년 이민년이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구조의 값들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요것만 우리가 두고 얘기한다면 이민년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면 거식호살로 파격이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토기운이 필요합니다. 토기운. 그러니까 무토나 기토를 써야만이 거식호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재성이라는 그 처와 이게 남자라면 처라든가 부친이라든가 돈으로 문제를 돈 써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돈의 지출이 일어나면은 나의 건강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또는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부서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인데 두 번째는 이제 이 운에서 오거나 이 연사주에 이렇게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이 방법은 이제 가불목이라는 그 목기운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제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라든가 주변 사람들을 하고 잘 지내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풀려나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업적 무상대체와 그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이제 간단한 두 가지들의 각각 두 가지 예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보통 어떤 개별적인 어떤 운들, 어떤 해 또는 어떤 대운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파격의 요소를 제거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 간단하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파격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어떤 기회 비용이 지불돼야 된다는 겁니다. 기회 비용. 기회 비용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 용어죠. 또는 풍선 효과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선 효과가 있어서 그거를 감당하려면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우리가 뭐 지지가 형충 파해됐다 어떤 운에서 그랬을 때 어떤 하나를 제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혼을 해야 될 때 이혼을 안 하고 있으면은 뭐 질병에 걸린다든가 뭐 또는 뭐 이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개인데 여기서 뭘 선택할 것이냐는 거죠. 이혼을 선택할 것이냐 또는 병에 걸릴 거냐 몸이 아플 거냐 아니면은 뭐 내가 직장을 옮기거나 뭐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택할 거냐.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 이렇게 싹 없어지고 모든 게 깔끔하게 없어지고 그렇게 되질 않고 파격의 요소를 제거했을 때는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게 그중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되는 가장 큰 거를 선택해서 그거를 선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혼이라는 것을 한다면은 훨씬 더 그 돈으로 인한 고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다신약이죠. 그렇게 될 때 돈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다면 제다신약인 구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 이제 재를 하나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혼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좋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친이, 굉장히 돈으로 이제 어려움을 받을 때 부친이 돌아가시면은 좀 해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뭐 부조금 같은 것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재적인 문제가 좀 해결됩니다. 그래서 부친이 우리가 또 재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파격의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everything is good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혼을 할 거냐, 또는 뭐 몸이 아플 거냐, 이혼은 싫고 그러면 내가 몸을 아프고 치운다든가, 또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부부 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 중에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이혼이 더 편하다면 이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산을 하거나 뭐 변동을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 더 유한 그런 거를 선택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군들이 다 없어진다. 물상 대체를 하면 파격의 요소를 하나를 제거했다고 해서 모든 게 없어진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적인 용어로 풍선 효과다.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또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거를 제거하는데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규제를 하면은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그래도 압구정의 아파트를 가격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도시의 가격이 오른 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다르게 말하면 이제 기회비용과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을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어떤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다른 기회들이거든요. 그것이 기회비용이니까 어떤 기회비용의 효과를 감수해야 된다. 어떤 걸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것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파격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질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주를 순용하거나 역용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질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죠. 그것과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연력학 제2법칙은 만물은 그러니까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화한 것, 무질서 쪽으로, 질서로운 것에서 무질서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나 에너지는 한 개의 방향으로만 변화를 한다는 것이죠. 한 개의 방향으로만 변화하고, 그 방법은 질서화한 것에서 무질서한 것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것이 사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주, 사람이라는 것도 우주 만물 중에 어떻게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또는 자연 현상에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을 적용했는 개운법 관련되는 일들, 개운법과 관련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기회가 됐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적극적인 개운법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소극적으로 개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이 음양의 교류를 차단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어떤 흉문을 만났을 때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음양이 교류하기 때문에, 동양적으로 설명하자면 음양이 교류함으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어떤 복잡다단한 기륭성패의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나 일을 대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 있다면은
그 화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화를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그 화를 외부의 욕설이라든가 또 어떤 뭐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거나 또는 뭐 행동을 할 수도 있죠. 폭력을 쓰거나 때리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는 건 음양이 교류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음양이라고 할 때 양은 양이라는 존재는 뭡니까? 무형이죠, 무형. 그 다음 음이라는 존재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는 상태, 그것은 양이죠. 형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을 외부에 욕설을 하거나 누구를 나무라거나 또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것은 이제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음으로 전환이 된 겁니다. 양과 음이 교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건이 생기는 거죠. 형사 사건에도 연루되고 구설수에도 올려내리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운에는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적극적이 될 수 있죠. 가능한 한 음양의 교류가 되지 않게 된다. 그건 뭡니까?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화를 반감시킬 수가 있죠. 모든 우리의 그 어떤 사건, 사고 또는 불행 뭐 이런 또는 뭐 행운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음양이 교류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운에는 음양이 교류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뭐냐면 나의 내부에서 외부로 향하는 음양의 교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죠. 어떤 나쁜 놈의 행동, 이상한 행동이라든가 또는 어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의 어떤 행동 이런 거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나 자신의 어떤 사고방식이라든가 생각의 체계를 다듬는 형태로 사용한다면 이런 음양의 교류는 상관이 없죠. 굉장히 권장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서 외부로 발현되는 음양의 교류 이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차단하면은 굉장히 흉운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흉문을 만났을 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참아라 하지만 그것이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게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하게 돼요. 한마디 하면 그것이 싸움이 될 때도 있고 또 좋은 운에서는 그 한마디가 나중에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 굉장히 칭찬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어떤 사람을 칭찬했을 때 그것이 우연히 그 사람 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내한테 크게 갚을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운일 때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나쁜 운일 때는 가능한 한 음양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개운을 할 수가 있죠. 그 음양의 교류를 차단하는 게 뭐냐? 말과 행동을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은 그 효과를 흉한 거를 근원적으로 제거는 못하지만 그래도 반쯤 줄이거나 또는 10%라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당면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거는 이제 자유인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먼저 이 자유인 또는 자유가 뭐냐 자유인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거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자유인 또는 자유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자유라는 것이 제가 먼저 미리 정의를 하자면은 어떤 칸트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의 그 정언명령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이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인과의 법칙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은 뭐 내가 굉장한 권력자예요. 권력자라서 저 사람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내가 가서 뭐 자객을 보내든 뭐 수사를 하든 뭐 또는 뭐 군대를 보내든 내가 죽일 수 있어. 난 죽여. 만약에 죽인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인과의 법칙 예속된 거기 때문에 욕망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이 자유가 돼 버리면은 이 사람은 욕망의 노예로서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언명령은 칸트의 정언명령이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정언명령이라는 게 내가 어떤 준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 준칙이 사회적으로 보편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는 어떤 준칙, 어떤 행동, 그것이 정언명령에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 날아와서 내 머리를 때렸을 때 피가 흐르는 것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이런 것은 또 내가 밥을 며칠 못 먹었을 때 배가 매우 고픈 거, 밥을 안 먹었으니까 배가 고픈 거, 이런 것들은 인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매우 며칠 굶어서 배가 아주 고플 때 그것들에 대해서 더 내 주변에 어떤 배가 고픈 사람한테 밥이 한 그릇 생겼을 때 그 밥을 준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동물이 아닌 인간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삶, 그러니까 자유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다르게 볼 때는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난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추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고, 특히 인덕이, 사주에서 인덕이 없는 사람, 인덕이 없는 사람은 이런 어떤 자유인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항상 승리해야 되죠. 승리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뭐 그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 어떤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면은 그것이 결국은 자유인의 삶을 추구하는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던 정언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변에서 도우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승리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항상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내가 권력이 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막 써서 누군가를 계속 잡아 조지거나 뭐 가두거나 죽이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미리 우리가 보통 하는 공덕을 쌓아라. 그래서 어떤 뭐 어디 가서 시주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평소에 삶의 어떤 그 은행에서 이런 자유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독재자죠. 옛날로 치면 이제 전제군주죠. 전제군주. 전제군주가 되는데 독재자, 요즘 같은 독재자나 전제군주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권력이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게 이제 전제군주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이제 독재자다 이러면, 독재자가 예를 들어 굉장한 악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선에는 이제 나의 어떤 내가 미워하는 놈들을 다 잡아내인데 뭐 듣기 싫은 말 하거나 하는 나의 어떤 적대시하는 모든 것들을 잡아 조질 수가 있어요. 잡아 죽일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일정한 세월이 지나면 바로 그 본인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법은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위치가 바뀌었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처단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게 뭐냐, 자유라는 게 뭐냐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는 어떤 굉장히 절제된 그러니까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는,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것들이 자유라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가 매우 고플 때 밥이 한 그릇 생겼다 했을 때 그 밥을 내가 먹으려면 먹을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그게 내 앞에 왔을 때 먹을 수 있는데, 그 밥을 내가 먹지 않고 내 옆에 며칠 동안 굶었던 그 사람한테 그 밥을 줬을 때
거기서 오는 어떤 기쁨, 희열 이런 것을 느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욕망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누적되면은 굉장히 인덕이 좋아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은 그 개운을 하는 방법, 명리에서 개운한 방법으로서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죠. 한 3일 정도 굶었는데 밥이 한 그릇 왔는데 내가 생겼는데 내가 그걸 먹을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양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운이라는 것은 말은 개운, 운명을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주팔자를 고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피나는 노력, 그것을 했을 때 또는 긴 시간의 공덕이 쌓였을 때 개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뭐 빨간 속옷을 입고 다니고 막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 그러면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재벌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되고 다 권력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세상은 벌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은 쉽지만은 굉장히 어렵다. 개운이라는 거는 근원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적절한 시기에 긴 시간을 두고 잘 교육이 된 사람들이 이제 한다면은 어느 정도 흉문들을 완화시킬 수 있고 또는 뭐 반감시킬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눈은 더욱 배가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것들은 아니지만은 너무 쉽게 이런 걸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쉽게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코 개우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이것을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로 자신의 사주를 알고 그렇게 적응해 나간다면은 조금씩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사주 명리에서의 개운법에 대해서 뭐 이 개운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제가 한 일주일 넘게 그 매일 한 2시간씩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오늘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얘기했는데 아직 뭐 말 그대로 그 서문 정도를 얘기하는 그런 수준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러나 대체적인 그 개운의 방법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소개하는 것에서 만족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혹시 어떤 때 기회가 돼서 개운법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온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주 명리에서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